차은우 씨를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니라 이제는 연예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며 사실상 퇴출 수순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차은우 씨 측은 일관되게 오해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회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감정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구조와 정황을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최근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김명기 변호사는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차분하게 해설했습니다. 핵심은 실수냐, 의도냐라는 질문입니다. 국세청이 차은우 씨에게 통보한 추징액은 약 200억 원인데 이 금액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은 약 100억 원에서 14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지면서 총액이 2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세청이 이를 부정행위, 즉 고의성이 있는 탈세로 판단했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가장 무거운 지점입니다. 국세청이 왜 이렇게 강하게 판단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회색지대처럼 보일 수 있는 선택들이 전체 흐름으로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차은우 씨는 어머니와 함께 법인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개인 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최고 45%에 달하는 세율을 피하고 법인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법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은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직원, 고정비, 독립된 사업 활동이 존재해야만 법인세 적용이 정당화됩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확인한 내용이 이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법인의 주소는 부모가 운영하는 장화집이었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직원도 없고 별도의 사무 공간도 없으며 실질적인 업무 수행 흔적 역시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법인, 즉 페이퍼 컴퍼니로 보았고 그 결과 법인세 적용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차은우 씨는 다시 개인 최고 세율 구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은우 씨 측은 주식회사 형태에서 유한책임 회사로 법인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이 선택 역시 국세청이 주목한 대목입니다.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매출과 장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외부 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유한책임 회사는 아무리 수익이 커도 외부 감사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변경이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장부 공개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투명성을 스스로 낮추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꿨다는 의심입니다. 시간 흐름을 보면 이런 의심은 더 짙어집니다. 차은우 씨는 2019년 안양동안에 갤러리를 열었고 2022년 10월 매니지먼트업으로 업종을 등록했습니다. 같은 해 유한책임 회사를 설립했고 2024년에는 또 다른 법인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주소 역시 김포에서 인천 강화군 부모의 장어집 주소로 옮겨졌고 이후 장어집은 청담동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법인 구조 변경과 주소 이전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어집 주소에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둔다는 설명은 상식적인 설득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차은우 씨는 도대체 얼마나 벌었길래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업계에서는 차은우 씨의 연간 광고 수익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일반적인 톱스타 광고 단가는 7억에서 10억 원 선이지만 차은우 씨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 모델로 활동해 왔습니다. 해외 시장을 겨냥한 광고의 경우 단가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뛰며 20억 원에서 50억 원대 계약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신한은행, 글로벌 패션 브랜드, 명품 하우스, 통신사, 식음료, 헬스케어 브랜드까지 활동 범위를 보면 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왜 굳이 위험한 편법의 경계에 서게 되었는지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일부에서는 세무 전문가나 조력자가 이런 구조를 설계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 선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차은우 씨처럼 이미지와 신뢰가 자산인 연예인에게 세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커리어 전체를 흔드는 리스크입니다. 또 하나 대중의 시선을 끄는 부분은 기부입니다. 확인된 기부 내역을 모두 합쳐도 약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기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백억 원의 수익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환원에 대한 인식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부는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마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각종 공과금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갑을 가진 이들은 선택권조차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유명인의 고의적 탈세 의혹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분노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연예 뉴스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유명세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샤키라는 탈세 문제로 법정에 서야 했고 거액의 벌금과 세금을 납부한 끝에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역시 탈세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조차 세금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은우 씨만 다른 결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군복무 중이라는 사실 역시 이 논란을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무조사 결과 통보 시점과 맞물리며 불필요한 오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 벌기나 여론 관망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물론 국세청의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해석이나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구조와 정황을 보면 이번 사안이 가볍게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연예인의 세무 리스크를 넘어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 연예 산업 전반에 깔려 있던 관행의 회색지대를 정면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스타들이 1인 법인, 가족 법인, 개인 기획사 구조를 활용해 왔고 이는 업계 내부에서는 일종의 암묵적 표준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법조계와 세무업계에서는 이제는 구조 자체보다 실질을 본다는 신호가 명확해졌다고 해석한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국세청의 판단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다는 점이다. 단순히 법인이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법인이 독립된 사업 주체로 기능했는지, 수익 창출의 핵심이 개인의 노동과 명성에 있었는지, 비용 처리와 계약 구조가 합리적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인플루언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광고주와 투자자들의 시선 역시 급격히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세무 문제를 사후정산의 영역으로 보는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요소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실제로 일부 브랜드들은 모델 계약서에 세무 리스크 발생 시 계약 해지 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와 신뢰가 핵심 자산인 산업에서 세금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대중의 반응이 유독 냉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적 부담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유명인의 절세 논란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로 인식된다. 법을 교묘히 피해갔는지 아니면 명백히 어겼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는 질문이다. 이번 사안이 여론의 중심에서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번 사례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다. 만약 강한 제재나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경우 유사한 구조를 유지해온 다수의 고소득자들은 선제적인 정리와 수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반대로 비교적 가벼운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해도 언제든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경고 효과는 충분히 남는다. 어느 쪽이든 이전과 같은 안일한 접근은 어려워진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세금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다. 투명성, 책임, 그리고 사회적 신뢰라는 세 가지 가치가 한 개인의 선택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설명 가능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원할 뿐이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이번 논란은 상처로 남을 수도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용인해 왔고 이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깝다. 그 질문의 무게는 당사자 개인을 넘어 산업 전체로 향하고 있다.